안녕하십니까, 강동원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 승소 사례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. 승소 사례죠. 이게 이제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에 관한 특례법 보면은 많이들 아시는 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, 이제 카메라나 핸드폰이나 이런 촬영 장비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한 사람은 처벌받는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, 요거는 특이하다기보다는 이제 비슷한 사례로 이런 통신 매체, 이제 컴퓨터나 아니면 전화나 메신저나 그런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 음란한 메시지나 어떤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거를 보내면 그것도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입니다. 저희 의뢰인들 같은 경우, 이 의뢰인은 어떤 사안이었냐면, 이분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 동료하고 메신저로 이제 인터넷 메신저로 대화를 했어요. 이건 실명을 해도 되니까 네이트온이라고 요즘은 많이 없어지긴 하는데 그 당시 많이 쓰던, 이게 한 2, 3년 된 사례인데요. 네이트온을 통해서 이제 하다가 회사 이제 자료도 주고받고 이렇게 했었던 모양이에요. 회사 내부망은 없어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 같은 거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. 근데 지금 음란한 대화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그 회사에 같이 일하는 여자 동료였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소위 말해 성관계를 하고 싶다. 쟤 어떻게 오늘 이렇게 하고 왔는데 지금 섹시하지 않냐. 이런 내용이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수위가 있는 내용들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. 평소에도 했었던 모양이죠. 하다가 그 메신저 창을 여러 개 띄우고 하잖아요. 하다가 이제 그 직원하고도 이제 업무적으로 일하는 메신저 창이 띄워 있었는데 이 의뢰인이 이 남자 동료 직원한테 보내야 될 내용이나 사진을 갖다가 여기다 보낸 거예요. 이제 이 여자 그 피해자한테. 그래서 이 여자 동료한테 미안하다, 내가 잘못 보냈다. 그리고 사과를 했지만 이 여자 직원은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한 겁니다.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검찰에 수사가 돼가지고 기소가 됐어요. 기소가 돼가지고 왜 기소가 됐냐면, 검찰이 보기엔 이건 고의로 인터넷 메신저창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한 거니까 음란한 내용 이제 한 거니까 이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, 근데 이게 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요, 이게 물론 잘못하긴 했는데, 이게 제가 사건을 맡고 보니까 잘못하긴 했지만 처벌은 안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형법이라고 하는 거는 고의로 뭘 했을 때 처벌하는 게 원칙이고요. 과실로 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 게 대원칙입니다. 과실범은. 그래서 과실범도 처벌해야 될 사유들이 있겠죠. 예를 들어서 살인죄다. 사람을 고의로 죽이면 살인죄죠. 근데 과실로 죽이면 과실치사죄입니다. 그러니까 이 과실치사죄는 만약에 과실치사죄라는 조항이 없으면 처벌 안 하게 돼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재물손괴,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일부러 파괴시킨다. 그러면 손괴죄 처벌받거든요. 근데 과실로 내가 실수로 지나가다 잘못 부딪혀가지고 자동차 백미러 같은 게 부서진다. 그러면 처벌 안 받습니다.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민사적으로, 형사적으로 과실 손괴죄라는 게 없어요. 왜냐하면 이 사회적인 그 합의상 과실로 사람의 다른 사람 물건 고장나게 한 것까지 이거를 처벌할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고의로 처벌하는 것도 정해놓고 그 중에 그 고의범에 대해서 과실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처벌받는 겁니다. 없으면 처벌 안 받게 되는 거죠. 그게 원칙인데, 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요, 고의로 이렇게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, 과실로 실수로 한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이건 실수로 한 거잖아요, 분명히. 의뢰인이 거짓말 할 수도 있겠지만, 일단 보니까 정황상 그래요. 네이트온 창을 수십 개를 띄워놓고 하더라고요. 이제 여기저기 얘기하면서 하다가 여기도 누르다가 잘못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, 이제.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여직원을 품평을 하거나 음란한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물론 관장하는 만한 일도 아니고, 또 그게 알려졌다고 한다면 그게 손해배상 대상이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 형사처벌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. 적어도 현행 법사에서 과실로 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처벌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했었고, 이게 재판 쟁점이 뭐였냐면, 이게 과연 과실인지 아닌지,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, 결론은 한 7개월 정도 재판을 했고요. 무죄를 받았습니다. 무죄를 받아서 실수로 한 거다. 이게 정황상 그런 거다 해서 무죄를 받았고, 무죄를 받았지만 이 의뢰인은 해고됐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처벌되는 건 당연히 아닌데, 이건 업무 시간에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여직원 상대로 해가지고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음란한 메시지 주고받고, 더군다나 이 사단까지 벌어지게 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 사람은 해고가 됐고요. 이분은 해고된 건 받아들이고, 자기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받아들이고 손해배상까지 해줬습니다. 합의금은 몇백만 원 해가지고 합의했고요. 근데 무죄는 나왔습니다. 어쨌든 이게 유죄가 되면은 신상정보 등록 20년도 해야 되고 다들 취직도 안 되고 하는데, 그거는 막았으니까 이렇게 됐던 무죄를 받았던 사례입니다.